안녕하세요, 쓱선생입니다. 오늘 4월 모의고사 보느라 다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일단 정말 고생이 많았고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이번 달부터는 가능하면 이제 수학 모의고사 분석을 가형과 나형을 나누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집에 가고 있을 텐데, 지금 예상 등급 컷이 현재 시간 6시 30분경에, 6시 30분경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가형의 1등급 예상 등급 컷이, 1등급 컷이 92점입니다. 92점. 4점짜리 2개 틀리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2등급은 조금 폭이 넓어졌어요. 84점이에요. 84점. 그래서 3등급은 76점, 66점, 52점, 32점, 21점, 15점. 이 정도로 이제 분포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커트가 올라갔어요. 물론 6시 30분에 이제 확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표본이 많지 않다라는 점에서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 한번 저녁 때 추후를 한번 살펴보세요. 추이를. 근데 제 생각에는 표본을 봤을 때 요 정도면 거의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번에 이제 가형 문제를 보면 미적분투가 총 18문제 나왔어요. 미적분투가 아무래도 전범위니까 지수와 로그 4문제, 삼각함수 3문제, 미분법 7문제, 적분법 4문제, 이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기하와 벡터는 문제수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상한 것처럼 6개 문제가 나왔어요. 6개 문제가. 근데 음함수 미분만 이제 2개 나온 거 빼고는 영역별로 골고루 나왔어요. 역시 예상한 거와 같이 타원 하나, 쌍곡선 하나, 포물선 하나, 매개변수로 나타내진 함수 하나, 음함수 2개 이렇게. 그리고 이제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도 다 골고루 나온 것 같아요. 조합과 이항정리 합쳐서 하나, 중복조합,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이렇게 6문제가 나왔어요. 6문제가. 분할도 하나 더 있었죠. 6문제. 그래서 이렇게 확률과 통계도 보면, 확률과 통계와 기하와 벡터 같은 경우는 보면 내가 무엇을 틀렸는가에 따라서 그 부분이 이제 명확히 부족하다라는 거를 체크하기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내가 예를 들어 9번 문제를 틀렸다면 분할이 안 되는 거고, 14번 문제를 틀렸다면 조합과 이항 정리가 안 되는 거고, 17번은 중복 조합이 안 되는 거고, 22번은 중복 순열이 안 되는 거고, 24번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안 되는 거고, 28번은 순열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하 벡터 같은 경우에는 3번 문제가 안 됐다. 이거 심각해요. 그럼 기하 벡터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한 거예요. 타원에 이제 장축 물어본 거. 그리고 7번 같은 경우 매개변수를 알고 있느냐, 매개변수 미분법을 알고 있느냐, 15번은 2차 곡선의 쌍곡선 파트를 알고 있느냐, 20번, 29번은 음함수 미분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26번은 포물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모의고사의 관건은 역시나 미적분2가 되겠어요. 미적분2가 18문제나 나왔고 실제로 4점짜리가 6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적분2에서 이제 지수로그, 삼각함수, 미분법, 적분법인데 이번에 이외로 미분법이 많이 나왔어요. 지난번 3월 모의고사에는 아마 적분법이 좀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미분법이 더 많이 나와서 이제 조금 아마 미분법이 부족한 친구들은 와르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영역별로 내가 무엇을 틀렸는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 이제 역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5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역시나 1등은 30번 문제였어요. 30번 문제. 30번 문제는 저번 모의고사도 그렇고 선생님도 풀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왜냐면 A나 B의 영역을 너무 많이 나눠야 돼. A가 어떨 때, B가 어떨 때 이런 거. 그래서 조금 30번 문제는 푸는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등의 오답률. 그리고 2등 오답률이 29번이에요. 29번. 사실 29번은 좀 저는 재밌게 푼 문제 중에 하나인데,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탄젠트의 뭐 덧셈 정리 그리고 미분법까지 이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쉽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요거 한번 다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요거 두 개 틀린 친구들까지 1등급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오답은 역시 28번입니다. 28번. 28번 문항은 이제 28번이 뭐 풀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순열 문제로 풀긴 했는데, 이게 경우를 나누어서 세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열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 혹은 조합을 이용해서 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제 28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확률과 통계의 어려운 문제는 각각의 경우, 이런 경우 경우를 나누어서 셀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게 나영에도 등장했어요. 나영에도 이제 이렇게 길 가는 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한번 뭐 가영에서 확률과 통계 공부하는 친구들은 나영의 확률과 통계도 어려운 문제는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이제 21번과 20번 문제가 순서대로 이제 어려웠는데요. 21번은 극소 문제인데, 그러니까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극값을 찾는 건데, 미분에서 0되고 좌우의 부호가 바뀌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됐고, 또 이제 그 값들의 합을 구해서 수열 AN을 만들고, 그걸 또 다시 코사인에 집어넣고, 그게 또 최소값을 구하다 보니까 아마 얘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요소가. 또 K는 1부터 L 플러스 2까지, 뭐 10까지, 5까지 이런 것도 아니고 L 플러스 2까지라는 데서 조금 이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음함수 미분으로 보면 되는데, 음함수 미분으로 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요 5개 중에 진짜 제일 할 만한 건 20번이에요. 20번. 이 FT만 잘 구하고 놨다면, FT를 잘 구하고 놨다면, 이제 그 다음 기억, 니은, 디귿은 쭉 되는데, FT 구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위에 랭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나름 기하 벡터 두 문제가 상위 랭크를 했어요. 20번 문제와 29번 문제. 역시 뭐 음함수 미분을 이용해야 되는 거라는 점에서 그랬는데, 사실 음함수 미분이 어려워요. 근데 6월이나 9월 이제 수능에서는 음함수 미분을 이렇게 두 가지를 내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20번이나 29번 문제가 거의 비슷한 원리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음함수 미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렇게 6월이나 9월 수능에는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20번과 29번 둘 중에 하나라도 잘 안 냈다 싶으면 음함수 미분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4문제가 이제 5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30번, 29번, 28번, 21번, 20번이에요. 사실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문제를 풀 때 객관식 뒤에 한 2개, 3개, 그리고 단답형 뒤에 2개, 3개, 이 정도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배제하고 나중에 앞에 거 먼저 완벽히 풀고 그런 거를 시간을 투자하는 것들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봐야 합니다. 6월 모의고사는 약 그래도 2달이 남았고, 그 2달 전에는 1차 지필평가, 수시를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1차 지필평가도 성공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시간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6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올해 수능 공부하는 반환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의고사를 보고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열 문제를 맞췄는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맞췄는가? 중복 순열을 맞췄는가? 중복 조합을 맞췄는가? 이런 것들, 혹은 뭐 타원이 되는가? 쌍곡선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 나가서 부족한 부분을 메꾼다면 분명히 성적은 오를 수 있을 겁니다. 뭐 100점 맞을 거라는 보장은 못해요. 그런데 채워서 올라갈 수는 있다는 걸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메꾼다는 건. 그래서 6월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꼭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학습한 것 중에 틀린 것은 없는가, 이걸 확인하시고 과거 6월 모의고사를 꼭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 3개년도 6월 모의고사를 꼭 풀어보면 올해 6월 모의고사는 이 정도로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6월 모의고사는 역시 미적분투는 전범위입니다. 확률과 통계는 확률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기하 벡터는 평면 벡터까지예요. 확률과 통계와 평면 벡터가 시험 범위가 늘어난 만큼 아마 문제수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하 벡터는 이제 거진 8문제를 채울 것 같고요. 확률과 통계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6문제였지만 8문제를 채우게 되면 이제 미적분투가 14문제로 좀 줄어들겠지요. 물론 9월 수능이 되면 미적분투의 내용은 더욱더 많이 문항수는 줄어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정 부분에서 몰려서 나올 리는 없어요. 골고루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메꿔 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본 거 반드시 복습하고 풀이를 다시 확인해서 빠른 시일 안에 확인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을 꼭 해서 메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바로 이제 편집되지 않은 부분이 올라갈 거고요. 이제 편집이 되면 다시 편집된 영상으로 한 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6월 모의고사 또 1차 중간고사 볼 때까지 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숙선생 여기까지였습니다.